빠르고 어려운 곡을 잘 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최고의 연주자인 걸까요? 물론 아닙니다. 좋은 연주는 단순히 테크닉을 넘어서서 수많은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져 탄생하는 결과물이니까요. 하지만 훌륭한 연주자 중에 테크닉이 변변치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좌중을 압도하는 강렬한 퍼포먼스와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화려하면서도 정교한 테크닉은 필수적인 요소니까요. 오늘은 연주 실력을 위해 악마에게 혼을 판 게 아니냐라는 루머가 돌 정도로 극한의 피지컬과 테크닉을 보유해서 역사에 이름을 새긴 연주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의사항, 해당 리스트업은 각 악기 최고의 연주자를 뽑은 게 아닌 테크닉으로 유명했던 아티스트들을 선별한 리스트입니다. 그들의 연주가 최고인지 아닌지는 그걸 감상하는 여러분들께 달려 있습니다. 악마 계약설의 당사자죠. 19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뛰어난 테크닉을 보여주는 비르투오스의 시대를 연 인물입니다. 말 그대로 악마적인 실력 때문에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았던 그 옛 시대에도 엄청난 팬덤을 몰고 다녔으며 관객들이 그의 연주에 압도당해 집단 히스테리를 일으킨 적도 있고 파가니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했던 사람들도 막상 그의 연주를 듣고 난 뒤에는 극성 팬으로 뒤바뀌었다고 하니 그의 실력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론트맨으로서의 자질도 훌륭해서 쇼맨십 또한 대단했다고 합니다. 바이올린의 4현 중에 G현 하나로만 연주하거나 활 대신 나뭇가지를 사용하고 고양이, 개, 당나귀 등의 동물 울음소리를 바이올린으로 재현해내는 신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실력 때문에 당시에는 파가니니가 바이올린 실력을 위해 영혼을 팔고 악마와 계약했다는 루머가 떠돌았었는데요. 심지어는 이게 장난이 아니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서 고생 좀 했다고 하네요. 사후에 그 아들이 파가니니를 고향에 있는 성당에 묻으려고 했지만 성당 측에서 그는 악마와 계약했기 때문에 성당에 묻을 수 없소 라고 했고 결국 고향에 묻힐 수 있게 되기까지 46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낸 뒤에야 그 뜻을 이루게 되었다고 했으니까 말이죠. 바이올린에 파가니니가 있다면 피아노에는 이 사람이 있죠. 바로 프란츠 리스트입니다. 사실 리스트가 이렇게 유명한 비르투오스로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었던 계기가 파가니니이기도 합니다. 파가니니의 공연을 본 리스트가 너무나도 깊은 감명을 받은 나머지 피아노의 파가니니가 되든지 아니면 미치광이가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영감을 준 사람이나 그걸 이뤄낸 사람이나 정말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리스트는 피아노 실력뿐 아니라 큰 키와 잘생긴 외모 또한 겸비하고 있어서 마치 지금의 아이돌처럼 선풍적인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연주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화려한 마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 뒤를 따르는 수십 대의 마차들이 있었다고 하죠. 마치 지금의 사생팬 같은 모습인데요. 또한 공연 도중에 장갑을 벗어 던지면서 호응을 유도하는 등의 퍼포먼스에도 아주 능했다고 해요. 나중에는 그가 공연 중에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귀부인들 간의 몸싸움이 벌어질 정도였다는 썰도 있으니 그 열기가 어땠는지 알 수 있죠? 테크닉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쇼팽 에뛰드 전곡을 원템포 그대로 모두 옥타브로 연주하는 퍼포먼스를 보이거나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3악장을 불이 붙은 담배를 잡은 채로 반주를 하고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악보를 보자마자 초견으로 바이올린 파트와 피아노 파트를 혼자서 완벽한 퀄리티로 연주했다는 등의 거의 전설과도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자, 장르를 좀 바꿔봅시다. 이 불꽃 같은 피킹과 엄청난 속주, 호불호가 있는 연주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타 좀 잡아보셨다 하는 분들은 모두 아실 기타리스트 이분입니다. 기타리스트들의 실력이 상향 평준화된 지금 이 시점에서 봐도 굉장한 속주를 뽐내는 테크니션이며
그의 주 활동 시기였던 80년대를 기준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피지컬을 보여주는 엄청난 기타리스트죠. 어떻게 보면 락, 헤비메탈 기타리스트들의 실력을 기타 속주 연주로 판가름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생기게 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84년도에 발매된 라이징 포스라는 음반이 그만큼 강렬한 충격을 당시 메탈계에 가져왔으니까요. 전설적인 밴드 딥퍼플의 기타리스트인 리치 블랙모어도 처음 그 음반을 듣고 실제 연주가 아니라 빨리 감기를 한 줄 알았다 라고 했던 감상평은 유명한 일화이며, 동시대의 다른 프로 기타리스트들도 이건 리얼 연주일 수가 없다, 이건 페이크다 라고 단언하며 이 속주의 존재 자체를 불신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니, 해당 음반과 그의 미친 듯한 속주가 당시 메탈계에 가져온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죠. 이분도 파가니니의 곡을 기타로 자주 연주하고 또 카피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장르를 가리지 않고 테크닉을 중요하게 여긴 아티스트들에게 파가니니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에는 베이스입니다. 베이스에도 기라성 같은 연주자들이 참 많죠. 하지만 오늘 저의 선택은 바로 빅터 우튼입니다. 전설적인 베이시스트들 중에 식당에서 밥 먹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본 유일한 분이니까요. 하지만 그의 라이브를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제가 왜 최고의 베이스 테크니션들 중 한 명으로 빅터 우튼을 꼽았는지 바로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핑거링보다는 슬랩이나 태핑을 더 주력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의 현란한 슬랩, 태핑 테크닉은 이후 많은 베이시스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죠. 그래미 어워즈에서 베이스 부문 수상을 무려 5차례나 하면서 자신의 업적도 확실하게 쌓고, 또 베이스 캠프를 주최하고 레슨 비디오도 찍어서 발매하는 등 자신의 음악적 능력과 철학을 폭 넓게 공유하며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이십니다. 여담으로 이분이 주로 사용하는 악기가 상당히 유명하고 또 독특한데, 굉장히 고가의 브랜드인 포데라사에서 나온 인양 디럭스입니다. 우리식 발음으로는 음양이죠. 한국인이시라면 생긴 것만 봐도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 바로 드러머 데이브 웨클입니다. 사실 저의 최애 드러머를 꼽자면 존 보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뭔가 테크니션으로 떠올리니까 데이브 웨클 아저씨가 자꾸 아른거리더라고요. 1985년부터 활동했던 치코리아 일렉트로닉 밴드의 드럼으로 인지도를 높인 데이브 웨클은 퓨전 재즈 장르에서 주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엄청난 스킬과 밸런스, 깔끔한 톤과 정확한 리듬감, 그러면서도 폭발적이고 화려한 솔로 등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드러머입니다. 두 팔과 두 다리를 완벽하게 분리해서 컨트롤하며 각종 난해한 박자를 말 그대로 가지고 놀듯이 다루는 그의 연주를 보면 참 음악적인 취향을 떠나서 와, 어떻게 저렇게 치냐 하면서 일단 감탄하게 되기 마련이죠. 하지만 50년을 향해 가는 그의 긴 음악적 커리어 동안 멈춤 없이 꾸준히 기본기들부터 갈고 닦아온 그의 엄청난 자기 관리를 보면 어마어마한 실력에 납득이 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세월과 함께 변해가는 그의 다양한 외모적 변화도 인상적입니다. 참 멋지게 나이 들어가고 계시죠. 피지컬을 극한까지 단련하여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아티스트들, 그들의 악마적인 재능은 경외심뿐만 아니라 때론 시기 질투까지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화려한 무대를 든든히 받쳐주는 기반이 되는 건 재능이 아니라 역시 엄청난 노력이겠죠. 그들은 결코 재능을 믿고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정상에 서기 위해 누구보다도 더 치열한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노력까지 멈추지 않으니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겠죠. 비록 그들에 비하면 하찮은 재능이라고 해도 그들만큼 치열하게 노력하는 삶을 산다면 역사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족보에는 업적 한 줄 남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